네, 안녕하세요. 이동혁 건축가입니다. 오늘 경남 고령에 완공된 전원주택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최종 완공 전에 저희 셋이 같이 체크하러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따라가 보시죠. 고령주택입니다. 고령주택은 50평 규모의 주택으로 전형적인 모던한 형태의 주택이고요. 비대칭형을 통해서 밸런스를 잡고 밸런스를 통해서 미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모던한 주택이라고 보습니다. 가서 외장재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영롱쌓기. 겉에서 보기에는 이제 시선 차단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현관 우측, 현관 좌측에도 영롱쌓기를 통해서 옆집과의 시선 차단 효과를 줬고, 그리고 외장재를 보시면 스타스플렉스, 그다음에 징크, 인조석, 청고벽돌 조정 쌓고 데크로 화강석까지, 그리고 안쪽엔 루나우드까지 외장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어 더불어 송판보드까지 있는 걸로 봐서는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외장재인데, 사실 이렇게 많은 외장재를 쓰는 건 시공상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조화를 이루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주택 같은 경우 밸런스를 잘 잡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 톤을 맞췄기 때문에, 톤 다운된 느낌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췄기 때문에 외장재가 많아도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루나우드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톤을 맞추기 위해서 창호까지도 랩핑을 통해서 그레이 톤으로 톤 다운된 느낌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서 보시면, 이 안쪽 공간을 보시면 영롱쌓기를 기준으로 내외부를 분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형성을 하고, 반대로 시선을 차단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영롱쌓기를 한 거고요. 자칫 어두울 수 있는 공간을 채광 창을 통해서 해소를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시죠. 보통 저희가 삼연동도 옆표현을 걸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이렇게 일소되긴 하지만은 양쪽으로 열려가지고 개방감이 있을 수 있게, 그리고 이 삼연동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레일이 있다 보니까 약간씩 좀 찬기가 들어온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완전히 단열이 될 수 있게, 가격대는 조금 있지만은 그래도 디자인적인 느낌이나 효율성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보시게 되면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뭐 백색, 검은색, 모던 스타일로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해가지고 조금 도시적인 느낌, 날것의 느낌, 근데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저분해 보일 것 같지만은 실상 이렇게 디자인해놓고 보게 되면은 이 자체만으로도 좀 멋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보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시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변기 같은 경우에는 변기 옆에 보시게 되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건 제가 샤워 꼭지를 하나 만들었대요. 왜냐면은 보면 지금 샤워 부스가 없죠. 샤워 부스가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이런 샤워기가 하나 달려있으면 청소하기가 훨씬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복도를 쭉 따라오게 되면은 되게 안쪽으로 이제 방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넓은 거실이 되십니다. 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1.5층 오픈 천장이에요. 훨씬 더 넓죠.
일반적인 이런 조명, LED 조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조명만으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접도 조명 같은 것들을 부분 큰 비용 아니더라도 이런 포인트 자체만으로도 이 집이 좀 더 고급스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솔직히 주방 공간이요. 거실 공간보다 주방 공간이 더 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방 옆, 그러니까 거실 옆에 주방이 달려있는 형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방이 메인처럼 굉장히 넓은 공간, 대공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앞쪽, 남향 쪽으로 거실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소음에 대해서는 그냥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중문, 개폐될 수 있는 중문을 설치해서 또 이 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차단이 안 되면서 그 소음은 차단돼서 만약 TV를 보시더라도 안쪽에 계시는 사무장,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소음 같은 것들을 겪지 않게 한 배치를 볼 수 있어요. 이쪽을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짜맞춘 가구라 그러죠. 이 싱크대 자체에 제가 좀 힘을 좀 많이 줬어요. 이 1층 저희가 층고 자체를 2.7m로 맞춰 놓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층고예요. 그래서 이 상부 같은 경우도 좀 널찍한 수납 공간들을 다 채울 수 있게 맞췄습니다. 이 싱크대 이 상부장 자체를 이 한쪽 벽면은 끝까지 올리지만은 이런 메인 창에 있는 부분들은 끝까지 올리게 되면 좀 답답해요. 이런 답답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낮은 상부장을 설치하고 이 전면부에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큰 창이 없죠. 근데 솔직히 주방 공간도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열리는 개폐형 창문을 설치해서 주방도 굉장히 밝은 공간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집 싱크대의 또 하나의 특징 중인 부분은 저희가 이 싱크대 할 때 이 메인 조명만은 좀 어둡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싱크대 하부 쪽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간접 조명을 줘서 어두울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좀 밝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주방이라는 공간이 절대로 어두워서는 될 공간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제가 좀 신경 썼습니다. 이 주방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 중 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런 나무 마감을 같이 싱크대에 겸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일랜드라고 하면 그냥 딱 요 판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모던형이라고 하지만은 좀 심심한데 뭔가 남들보다 좀 특징적인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 큰 비용 들이지 않더라도 살짝 걸터 앉을 수 있고 와인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이 집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 공간은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 공간이에요. 보시면은 좀 넓게 공간을 했고요. 그냥 냉장고가 들어가서 그런데 원래는 이쪽은 식탁 공간이라 그러죠. 이제 한 4-5명 중에 앉을 수 있는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수납장 그리고 뭐 세탁기 같은 것들, 이쪽에는 간이, 싱크대 같은 것도 넣어서 좀 많이 빨래할 거나 간단하게 손빨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살짝 다운을 시켜놨어요. 그럼 물을 쓸 수 있는 공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차를 살짝 준 거예요. 이 공간은 지금 이쪽 천장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실제로는 뚫려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제 강화 유리로 막아서 어떻게 보면은 테이블을 잠깐 놓고 약간 프라이버시한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창호에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 창이 통째로 열리는 창이다 보니까 혹시 모기장에 대한 질문하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모기장은 이렇게 바깥에 따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이어지는 이쪽은 이제 안방 공간이에요. 일반적인 뭐 세면대, 뭐 변기, 샤워 이 형태를 좀 깨고 그냥 바닥
그래서 아울에서 바로 이어지는 형태로 세면대. 그러니까 서양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일본식 주택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요. 좁지 않고 넓은 걸 설치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티약 채소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있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부 쪽에 LED 조명을 넣어가지고 밝게 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할 경우에는 솔직히 여다지가 생각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명 포켓도어라고 합니다. 이런 벽 속에 숨겨지는 도어를 이용해서 이 여다지, 문을 여달 수 있는 이 공간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들었고, 얘는 컴팩트한 공간이에요. 앉으면은 변기가 있고요. 그리고 변기 위에는 기본적인 이렇게 창이 좀 저희가 설치를 많이 해요. 왜냐면 환기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채광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샤워부스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가볼까요? 창은 이 집에는 좀 밝은 느낌을 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창을 냈어요. 방 문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한쪽에는 벽에는 붙박이장, 그리고 바로 이 두 면에는 창을 크게 내서 항상 이 밝은 조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집에 적용된 모든 창호는 독일식 3중 시스템 창호. 창을 많이 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단열적인 부분을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비용적인 추가는 있지만은 이 단열적인 효과는 극대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아, 이게 무엇인가 하는데요. 이게 각방 온도 조절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 가스보일러나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셋탑박스에서 이제 다 하나씩 눌러줘야 되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 방별로 온도 정치를 제가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쪽에서 메인에서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 방별로 온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금액대는 보통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하지만은 설치하시는 게 솔직히 추후에 훨씬 더 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쪽 상부 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통 아파트의 층고는 2.2에서 2.3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답답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쪽처럼 2.7m로 올렸기 때문에 붙박이장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 사이즈대로 맞추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물건 같은 걸 올려놓을 수 있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걸 막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막을 수는 있지만은 오히려 촌스러워요. 저렇게 마감하고 위에 편안하게 짐 올리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작은 방을 보러 갈게요. 거실 쪽, 복도 쪽에 양쪽에 이제 방이 있는데요. 이쪽부터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히 각방 온도 조절기 당연히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창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아파트에 보이는 이 기성 사이즈 창호 있잖아요. 이 창호를 이 전원주택이 달게 되면 굉장히 촌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창호를 넣었는데 가로형으로, 이쪽은 픽셀, 조망을 위한, 그리고 채광을 위한 공간이고, 이쪽은 이제 환기를 위한 공간으로 열리게 만듭니다. 시스템 창호의 장점은 이 기밀성이죠. 일반적인 레일로 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레일에서 솔직히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딱 조여질 수 있게 많이 만들어요. 이 방의 면적은 한 3평 반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침대 놓고, 붙박이장 놓고, 책상 하나 놓으면 딱 맞는 크기. 그 자녀방 구성을 할 때 한 3평 반에서 4평 정도 구성하시면 적당하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공간인데요. 여기도 앞방과 똑같이 기본의 형태를 구성했어요. 많은 분들이 포인트 벽지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포인트 벽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문 들어왔을 때, 그리고 한쪽 벽엔 창문, 한쪽 벽에는 붙박이장. 그럼 남은 벽에다 포인트를 넣게 되면은 솔직히 촌스러워 보여져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